조용한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1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3,600톤급 호위함이 물에 닿았습니다. 이 함정은 겉보기엔 평범한 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교 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4개의 고정된 평면이 사방을 향해 배치된 레이더였죠. 회전할 필요 없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FFX 배치 3 프로그램의 세 번째 함정. 이 배에는 한국이 10여 년간 조용히 쌓아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이었죠. 화려한 발표도 없었고 과장된 선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능력을 하나씩 만들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 통합 센서 마스트, 그리고 한국 기업이 개발한 전투체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남함은 단순히 한 척의 호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 도약보다는 착실한 발전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묵묵한 발걸음이 옳았는지 증명될 시간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한의 감동 밀보를 지지하신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패를 한 번씩 내어주시옵소서. 감동어사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요. 2025년 11월 25일 오전 경남 고성의 SK오션 플랜트 조선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순간을 앞두고 있었죠. 전남함 FFX 배치 3 프로그램의 세 번째 호위함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해군 장교들이 조선소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 함급을 충남급이나 울산급 배치 3로도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FFX 배치 3였습니다. 3,600톤급 호위함. 길이 129m, 폭 14.8m. 숫자만 봐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이 품고 있는 기술적 특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진수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조선소 관계자 한 명이 선체 외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번 함정은 좀 다릅니다. 그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체 상부 구조물, 그러니까 함교 위쪽을 보면 일반적인 회전형 레이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4개의 고정된 평면이 사방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죠.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였습니다. 회전할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죠. 오전 10시 30분 진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준비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전남함은 FFX 배치 3 사업의 세 번째 함정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성능 수치보다는 개념적인 설명이 많았습니다. 연속 탐지, 추적 능력, 통합 센서 체계. 과장된 표현은 없었지만 기술적 진전을 암시하는 단어들이었죠. 선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넘는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환호보다는 조용한 안도감에 가까웠죠. 한 해군 장교가 쌍안경으로 선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마스트 구조, ISM 시스템이 들어간 거죠? 옆에 있던 기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합 센서 마스트입니다. 센서들을 하나의 구조물에 모아서 배치한 거예요. 일부 자료에서는 IRST 같은 광학 적외선 센서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더군요. ISM, 통합 센서 마스트. 레이더만이 아니라 광학 장비, 전자전 장비까지 한 곳에 집중시킨 설계였습니다. 함정의 상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센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었죠. 진수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선소 부두에는 이제 물에 떠있는 전남함만 남았습니다. 회색 선체가 잔잔한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하나의 군함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함교 위 4개의 평면, 마스트 꼭대기의 센서 집합체, 선체 중앙의 수직 발사대 해치. 모두 계산된 배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선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접 소리, 크레인 작동음, 작업자들의 발소리. 전남함은 이제 추가 장비 설치와 시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함정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방위사업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전남함 진수, FFX 배치 3 세 번째 함정. 대부분의 기사는 짧았습니다. 함정의 재원을 나열하고 진수식 현장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깊이 있는 기술 분석은 없었죠. 하지만 몇몇 해외 해군 전문 매체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센서 구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SNI 프로시딩스는 FFX 프로그램 전체를 조명하면서 한국 해군의 기술 발전 속도를 분석했죠. 전남함은 이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조선소를 떠난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면 레이더와 통합 센서 마스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전투체계.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앞으로 천천히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남함은 여전히 고성 조선소 부두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비 설치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함정의 기술적 특징을 정리한 자료가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의 한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 회전형 레이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함정들은 레이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면서 주변을 탐지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몇 초가 걸렸죠. 하지만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달랐습니다. 4개의 평면이 사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했습니다. 회전할 필요가 없었죠. 분석관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60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보느라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속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구체적인 동시 교전수나 트랙수 같은 정량 수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죠. 며칠 뒤 방위사업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남함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함정 외형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FFX 배치 3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전방위 동시 감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함정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된 겁니까? 담당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전형 레이더는 한 방향을 보는 동안 다른 방향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형 위상 배열 방식은 전방위를 끊김없이 감시할 수 있죠. 특히 다수 목표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과장된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술적 차이를 담담하게 설명했을 뿐이었죠. 그 무렵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도 전남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진수 소식을 전하면서 레이더 시스템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고정형 사면 A사 구성은 중형 호위함 급에서는 비교적 선진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죠. USNI 프로시딩스는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FFX 프로그램 전체를 조명하면서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각 배치마다 센서와 무장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왔다. 배치 3는 그 정점에 있다. 국내 한 방산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이 기사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군 전투 체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결국 센서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실어도 목표를 제대로 탐지하고 추적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가 후배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남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요하죠. 하지만 레이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합 센서 마스트를 보세요. ISM이라고 하죠. 레이더, 광학 장비, 전자전 장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선임 연구원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함교 위에 솟은 마스트 구조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각형 단면의 기둥처럼 생긴 구조물이었죠. 일부 자료에서는 IRST, 그러니까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여기 통합된다고 설명합니다. 낮에는 광학 카메라로, 밤에는 적외선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거죠. 후배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레이더로 잡고 광학으로 확인하고 적외선으로 추적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운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연구소 내부에서는 전남함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해군 무기체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FFX 배치별 센서 구성 비교표였죠. 배치 1은 회전형 레이더, 배치 2는 개량형 회전 레이더, 배치 3는 사면 고정형 A사. 한눈에 봐도 발전 과정이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배치 3에 이르러 한국해군은 센서 통합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ISM 구조가 그 증거죠.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전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고 무기체계와 연동시키는 게 바로 전투체계의 역할이니까요. 전남함에는 한화시스템즈의 전투체계가 탑재됩니다. 한화시스템즈.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전자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해군 전투체계를 개발해왔죠. 공식 사업 소개 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전투체계는 센서, 무장, 항해보조,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함정의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정의 두뇌였습니다. 레이더가 눈이라면 전투체계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뇌였죠. 전남함의 전투체계는 이전 배치들에 비해 한층 발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합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방위사업청의 한 실무자가 퇴근길에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남함 관련 해외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이버 뉴스, USNI 프로시딩스, 몇몇 유럽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사면 레이더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수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3600톤급 함정에 이런 구성을 넣은 게 흔치 않으니까요. 실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게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전남함은 여전히 조선소 부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을 둘러싼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척의 호위함이 진수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기술적 의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초 서울 용산의 한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국방 분야 전문가들과 언론인 몇 명이 모인 비공식 세미나였죠. 주제는 한국해군의 독자 전투체계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사람은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남함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해군 전투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센서 통합 방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면 A사 레이더와 ISM을 결합한 구조가 생각보다 선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언론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3600톤급 중형 호위함에 이 정도 구성을 넣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급에서나 볼 수 있던 방식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위원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화시스템즈의 전투체계 발전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최신 버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개발 역사였죠. 한화시스템즈는 FFX 프로그램 내내 전투체계를 공급해왔습니다. 배치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 도입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 개발 비율을 높여왔죠.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독자적입니까?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 하드웨어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지만요. 연구위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투체계의 핵심은 센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면 그 정보를 전투체계가 받아서 분석하죠.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걸 자동으로 합니까? 반자동입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시스템이 옵션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죠. 특히 다수 목표 상황에서는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복도에서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방산 전문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전남함의 가치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레이더와 센서는 눈에 보이지만 그걸 통합하는 전투체계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같은 시기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해군 분석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FFX 프로그램의 조용한 성과였습니다.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란스러운 발표 없이 꾸준히 능력을 쌓아왔다. FFX 배치 3는 그 결과물이다. 이 글은 방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한 미국인 해군 출신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면 A사와 통합 마스트 조합은 이지스급은 아니지만 중형 호위함으로서는 충분히 강력하다.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지 기자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시스템을 자국 기업이 개발한 전투체계와 통합했다는 것이다. 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이 핵심인데 이게 쉽지 않다. 국내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조용한 만족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반응이 예상보다 좋네요.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전달했는데도 관심이 크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을 차분히 쌓아온 게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보람이 있어요. 화려한 발표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니까요.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전남함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함정이 한국 해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기 시작했죠. 한 안보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남함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전투체계로 함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작전 독립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토론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작전 독립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면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에서 제약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즉시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죠. 고성 조선소에서는 여전히 전남함 장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함교 내부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네요, 이 함정에.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배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게 그냥 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함정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방위사업청은 FFX 프로그램 전체를 조망하는 자료집을 내부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 10여 년에 걸친 개발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죠. 자료집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발전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 화려한 수사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해군 본부의 한 제독이 이 자료집을 넘기며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FFX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치마다 개선점을 찾고 적용했죠. 참모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치 1은 기본 플랫폼 확보, 배치 2는 센서 개량, 배치 3는 시스템 통합. 단계가 명확했습니다. 제독이 자료집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세 배치의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배수량은 비슷했지만 레이더와 전투체계 구성은 확연히 달랐죠. 특히 배치 3에 이르러서는 사면 A사와 ISM 통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남함은 배치 3의 세 번째 함정입니다. 충남함, 경남함에 이어 같은 설계를 따르고 있죠.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세 척 모두 동일한 성능입니까? 기본 구성은 같지만 건조 시기에 따라 세부 개선이 있을 겁니다.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데이트되니까요. 이 대화는 FFX 프로그램의 핵심을 보여줬습니다. 한 척 한 척 완전히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검증된 설계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었죠.
비용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화시스템즈 본사에서는 전투체계 개발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남함에 탑재될 전투체계는 이전 함정들과 하드웨어는 유사하지만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릅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센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중 목표 우선순위 판단 로직도 정교해졌죠. 팀장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레이더에서 들어온 신호가 전투체계를 거쳐 무기체계로 전달되는 과정이었죠.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목표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전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목표를 처리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 레이더가 중요한 겁니다. 한쪽을 보느라 다른 쪽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검증됐습니다. 배치2에서 쌓은 경험이 배치3로 이어졌고 충남함과 경남함에서 또 한 번 검증됐죠. 전남함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정책실에서는 FFX 프로그램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정책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FFX 배치3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 자체가 모범 사례죠.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요? 네. 한 번에 여러 척을 발주해서 건조 효율을 높이고 배치마다 명확한 개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과 협력해서 기술을 축적했죠. 정책관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FFX 프로그램은 점진적 혁신의 전형을 보여준다. 혁명적 도약보다는 착실한 발전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현재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보고서는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에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해외 언론도 FFX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한방산 전문지는 한국의 체계적인 함정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다뤘죠.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각 배치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배치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싱가포르의 한 해군 분석가는 자신의 논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FFX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와 단계적 실행에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구현하려다 실패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평가들은 한국 방산업계에 조용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고성 조선소에서는 전남함 장비 설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함교 내부에는 각종 디스플레이와 콘솔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투체계의 인터페이스였죠. 한 기술자가 화면을 켜고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신호 수신 상태, 센서 연동 확인, 데이터 처리 속도 테스트. 모든 항목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하네요. 기술자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해상 시험에서도 검증할 겁니다. 장교는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에서 이 함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전남함은 단순히 한 척의 호위함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배치 1에서 시작해 배치 2를 거쳐 배치 3로 이어진 여정. 그 여정의 세 번째 함정이 바로 전남함이었죠. 방위사업청의 한 실무자가 저녁 무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어. 그의 책상 위에는 FFX 프로그램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0여 년치 기록이었죠.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전진한 결과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단계를 밟아온 게 옳았어. 전남함은 그 증거였습니다.
12월 하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동북아 해양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 변화를 논의했죠. 회의를 주재한 해군 제독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마다 표시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독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감시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해만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면적이죠. 참석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필요한 함정 수도 늘어나겠네요.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마냥 함정을 늘릴 수만은 없어요.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별 함정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가 지도 위 몇몇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3,600톤급 호위함은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죠. 다목적 함정으로 적합합니다. 다른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전남함 같은 배치3 함정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면 레이더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고 통합 센서 마스트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독 작전도 가능하고 함대 일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정세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유권 분쟁, 군사훈련, 정보 수집 활동. 바다는 조용해 보이지만 긴장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한 안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해군은 더 넓은 범위를 더 적은 자산으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함정 한 척 한 척의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해요. 제독이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FFX 배치3가 의미를 갖습니다. 센서와 무장, 전투체계가 통합되어 소수 인원으로도 운용 가능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전남함이 실전 배치되면 어디로 갈까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작전 계획에 달렸죠. 하지만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투입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시기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함대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 한반도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해역별로 배치된 함정들이 점으로 나타났죠. 한 작전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 중인 호위함들은 대부분 배치1과 배치2입니다. 배치3는 충남함과 경남함 두 척이죠. 옆에 있던 선임 작전관이 물었습니다. 전남함이 인도되면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충남함과 경남함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결정될 겁니다. 센서 능력이 뛰어나니까 감시 임무에 적합할 거예요. 선임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면 레이더는 특히 복잡한 해역에서 유리하겠군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작전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특히 필요하죠. 어선, 군함, 항공기가 뒤섞여 움직이는 환경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 흐르는 긴장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방연구원에서는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구조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표자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노후 함정들이 대거 퇴역할 예정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면 신규 건조가 필수죠. 청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FFX 배치3가 그 역할을 하나요?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치3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추가 건조나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남함은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자 기술로 구축한 전투체계가 검증되면 이후 함정 개발에도 활용될 테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연구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전남함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상 시험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실제 바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니까요. 고성 조선소에서는 전남함의 출항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상 시험을 위해서였죠. 기술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해군 승조원들이 함정에 승선했습니다. 한 기관사가 엔진룸에서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함교에 보고했습니다. 엔진 상태 양호합니다. 출항 준비 완료. 함교에서는 함장이 주변 해역을 살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죠. 해상 시험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계류줄 풀어. 전남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죠. 함교 내부에서는 전투체계 담당 장교가 화면들을 주시했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평면이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파를 받았습니다. 화면의 주변 선박들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정상 작동 확인.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감시해. 전남함은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이 함정이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어느 해역에 배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북아 바다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한국 해군은 더 넓은 범위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전남함 같은 다목적 호위함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 커지고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전남함은 여전히 시험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함교에서 바라본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이 함정은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될 것입니다. 12월 말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남함 인도 일정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해군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남함 해상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시스템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해군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와 전투체계 연동은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사면 A사 레이더의 전방위 탐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전투체계도 센서 데이터를 문제없이 처리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도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내년 초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야 해요. 해군 대표가 말했습니다. 승조원 훈련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 전투체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담당자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충남함과 경남함 때 축적된 교육 자료가 있으니 그나마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인도 후 배치 계획, 유지보수 체계, 예비 부품 확보까지 논의했죠. 모든 항목이 점검되고 나서야 국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인도 일정은 내년 봄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최종 점검 후 다시 공지하고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이 오갔고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해군 본부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FFX 배치 3 함정들의 종합평가였습니다. 한 제독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충남함과 경남함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함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에는 새 함정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같았지만 건조 순서에 따라 세부 개선이 있었죠. 제독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새 함정 모두 동일한 기본 설계를 따르지만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전남함에는 가장 최신 버전이 탑재됐죠.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전 함정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독자 전투체계의 장점이죠. 외국 시스템이라면 제조사 승인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분야였습니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제독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남함 인도 후 우리는 세척의 배치 3 호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후속 함정 건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독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FFX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추가 건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장교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결국 전남함이 시금석이 되는 거군요. 이 함정이 잘 운용되면 후속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테고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방산업계에서도 전남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화시스템즈 본사에서는 전투체계 개발팀이 모여 최종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상시험에서 우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센서 통합, 무기체계 연동 모두 설계 사양을 충족했어요. 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간 개발하고 테스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만 남은 건가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 후에도 우리 일은 계속돼요.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니까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충남함과 경남함 경험이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두 함정을 지원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어요. 전남함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투체계 개발은 끝이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위협도 변화했습니다. 오늘 완성된 시스템도 내일이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바로 독자 기술의 가치였습니다.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녁 무렵 방위사업청 국장은 사무실에서 전남함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수식부터 시작해 해상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게 이제 결실을 맺네. FFX 배치 3 프로그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고 과장된 발표도 없었죠. 그저 필요한 능력을 착실하게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검증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세척의 호위함이 건조되었고 독자 전투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죠. 국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전남함이 최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곧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겠죠. 국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전남함의 실전 운용이라는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는 새해 첫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방위사업청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무기체계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FFX 배치 3 프로그램에서 전남함 진수를 완료했고 해상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남함은 올해 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배치 3 호위함 3척이 모두 전력화되는 거죠. 한 고위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네이버 뉴스, USNI 프로시딩스 등 주요 방산 매체들이 FFX 프로그램의 체계적 접근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독자 전투체계 개발을 주목하더군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기술 수출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발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투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화시스템즈는 이미 필리핀 해군에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을 도입하던 분야였습니다. 이제는 수출까지 논의되는 수준에 이른 거죠.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결국 전남함이 우리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네요. 동료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선전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같은 날 오후 국방연구원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 발전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각 분야의 성과를 논의했죠. 한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한국 해군 전투체계의 독자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연표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FFX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점차 독자 개발 비율이 높아졌어요. 배치 3에 이르러서는 핵심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자체 개발했죠. 청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독립적입니까? 연구위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일부 하드웨어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요. 하지만 시스템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통합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그 능력이 전남함에 집약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남함은 1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결과물이에요. 사면 A사 레이더와 ISM 통합 센서 마스트, 그리고 한화 시스템즈 전투체계.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플랫폼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위원은 동료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전남함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않고 배치마다 개선점을 찾아 적용하는 거죠. FFX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한편 해외에서도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방산 분석가가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능력을 구축해왔다. FFX 배치 3는 그 성과의 상징이다. 과장된 발표나 선전 없이 실제 성능으로 말하는 접근이 인상적이다.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 실행에 있다. 각 단계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확실히 이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본받을 만한 사례다. 이런 평가들은 한국 방산업계에 조용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월 중순 한화 시스템즈 본사에서는 전투체계 개발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였죠. 팀장이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작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전남함에 우리 시스템이 탑재되고 해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정에 우리 시스템이 탑재될 거예요. 그때마다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이 수출도 되잖아요. 필리핀 해군 계약이 그거죠.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실제 바다에서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며칠 후 방위사업청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여러 무기체계 사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FFX 배치 3 전남함 인도 예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프로그램의 결실이자 독자 기술 개발의 성과였으니까요. 고성 조선소에서는 전남함이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함정 곳곳을 살피며 마지막 확인 작업을 진행했죠. 한 엔지니어가 함교에서 전투체계 화면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고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어. 옆에 있던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곧 우리 손으로 넘어오겠네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다뤄주세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배니까요. 장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함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전남함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한국 해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겠죠. 서울의 한 방산 전문 기자가 전남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FFX 배치 3 전남함은 한국 해군 전투체계의 독자화를 상징하는 함정이다. 화려한 선전 없이 조용히 준비해온 기술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기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전남함의 가치는 단순히 한 척의 호위함이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체계적 개발의 결과이자 앞으로 더 많은 함정에 적용될 기술의 기반이었죠.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 없는 준비, 투명한 개발 과정, 단계적 검증. FFX 프로그램은 이런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 전남함은 그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기사가 완성되고 편집부로 넘어갔습니다. 머지않아 독자들이 이 내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함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월 초순, 경남 고성 조선소 부두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남함이 해군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점검을 앞둔 날이었죠.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해군 승조원들, 조선소 기술자들이 함정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방위사업청 실무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해군 장교에게 건넸습니다. 최종 점검 결과입니다. 모든 항목이 합격이에요. 장교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전투체계, 추진장치, 통신장비. 각 항목마다 합격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운용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함정에는 10여 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배치 1부터 시작해서 배치 2를 거쳐 배치 3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전남함에 녹아 있어요. 장교는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선체, 함교 위 4개의 고정형 레이더 평면, 마스트 꼭대기의 센서 집합체. 겉으로 보면 평범한 호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과 노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며칠 후 해군 본부에서는 전남함 배치 계획에 관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전사령부 참모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논의했습니다. 한 제독이 지도 위 여러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남함은 다목적 호위함입니다. 대잠 작전, 대공 방어, 대함 공격 모두 가능하죠. 어느 해역에 배치되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참모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충남함과 경남함의 운용 경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참모가 답했습니다. 두 함정 모두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면 레이더의 전방위 감시 능력이 특히 유용했고 전투체계도 다수 목표 상황에서 효과적이었어요.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남함도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일 거예요. 소프트웨어 버전은 오히려 더 개선됐으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남함이 어디에 배치되든 그 함정은 한국 해군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부가 바다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한편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국방기술 관련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는 FFX 프로그램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여러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도약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죠. FFX 프로그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더 나은 방법입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FFX의 경우엔 성공적이었습니다. 배치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위험을 줄이고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이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전남함은 그 과정에 어디쯤 위치합니까? 배치 3의 세 번째 함정이니까 현재로서는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여기서 멈추진 않겠죠. 앞으로 더 개선된 버전이 나올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연구원은 하나하나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국 방산 기술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남함 같은 사례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랐죠. 같은 날 저녁 방위사업청의 한 실무자가 사무실에서 전남함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수식 보고서부터 해상시험 결과까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서가에 꽂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락 끝났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전남함은 이제 실전에 배치되어 진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은 다시 다음 함정 개발에 반영될 거예요.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고성 조선소에서는 전남함이 마지막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승조원들이 함정에 올라 각자 위치로 향했습니다. 기관실에서는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함교에서는 항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 조선소 기술자가 부두에 서서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간 이 배와 함께 작업했던 그였습니다. 레이더를 설치하고 센서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죠. 이제 이 함정은 그의 손을 떠나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 보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남함, 경남함, 그리고 이제 전남함. 세 척 다 우리 손을 거쳐갔죠.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함정도 올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전남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계류줄이 풀리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함정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회색 선체가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멀어져 갔죠. 함교에서 함장은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이 함정은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동해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든 서해의 복잡한 해역에서든 남해의 따뜻한 물결 속에서든 전남함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이 함정이 실전에서 쌓을 경험, 그 경험이 다음 세대 함정에 줄 교훈, 그리고 계속 발전해갈 기술. 모든 것이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한국 해군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화려한 선전 없이, 과장된 발표 없이 다만 필요한 것을 하나씩 만들어왔죠. FFX 프로그램이 그랬고 전남함이 그 증거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임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남함은 그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전남함이 보여줄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남함의 행적이로다. 이 땅의 장인들이 10여 년을 조용히 갈고 닦아 이룬 결실이 바로 저 함정이었소. 떠들지 않았으나 해외가 주목했고 과장하지 않았으나 실력으로 증명했으며 서두르지 않았으나 결국 도달했소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이 공적을 누가 가히 부정하겠는가. 외국 기술에 기대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독자 개발의 길을 걷고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우뚝 섰소. 내면 레이더, 통합 센서, 독자 전투체계, 이 모든 것이 전남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집약되었도다. 화려하지 않았으나 확실했고 요란하지 않았으나 강하였도다. 진정한 강함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란 떨지 않고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바로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요 전남함이 보여준 위엄이었습니다. 밀보를 마치노라. 감동어사 다음 밀보까지 출두요.